국민의 눈높이에 딱 맞는 법령 지식들을 제공해드리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법령 정보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렵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에 잔금까지 치른 신혼부부. 이제 이들에게 남은 과정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닥친 또 하나의 과제.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것 봐. 나 얼굴 완전 크게 나왔지? 아이 왜? 괜찮은데. 자기야, 우리 이렇게 한 집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좋지. 매일매일 자기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지. 나도. 언제나 자기가 내 옆에 있을 거란 생각에 든든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지내자. 하긴 어제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우리 이제 공식적인 부부지? 근데 이 집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 거야? 그럼 당연하지. 계약금에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정말 그럴까요?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고 나면 정말 내 집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단계인 등기를 이전하는 일이 남아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진짜로 내 집이 되는 것이고 이 소유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등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또 챙겨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들 하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 매매 후에 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받았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는 원래 공동신청주의라고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신청을 해야 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서 매수인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부 법무사 사무실에 이것을 맡겨서 등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서류가 굉장히 많고 시간도 많이 들기는 하지만 스스로 하고 싶으신 분은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매매계약서, 그리고 국민채권 매입확인서, 등록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법원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일별하신 후에 그 서류를 다 발급받아서 첨부하시고 그래서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 신청서를 출력을 하신 후에 등기소에 제출을 하면 등기 신청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 해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은 약정 해제라고 합니다.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를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7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라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최고라고 합니다. 상당한 기간이란 그 채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지급과 같은 것은 돈을 송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기간을 오래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즉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해제가 됩니다. 매매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원상회복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 해제의 발생 요건과 그 효과는 모두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집을 구입한 뒤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 절차를 마쳐야만 비로소 자신의 소유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계약자는 상대방의 계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법정 해제란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법이 정한 해제를 말하며 약정 해제란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해 발생하는 해제입니다. 부동산 매매만큼이나 중요한 세금. 최소한의 상식 정도는 알아야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는 분은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인지세 등을 내야 됩니다. 취득세는 매매대금의 1%인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0.3%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역시 매매대금의 1%인데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인지세는 매매대금이 1억 원이 넘는 때부터 납부하게 되는데요. 1억 원을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일 때는 15만 원, 그리고 10억 원을 초과하면 35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매도인이 내야 하는 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에서 애초에 취득한 금액과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데 서울, 과천 등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9억 원이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하고, 사업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50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습니다. 1가구 3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60입니다. 부동산 매매만큼 중요한 세금과 수수료. 최소한의 상식 정도는 알아야 미연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돈도 아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인지세 등 거래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금액은 통상 매매대금의 1%입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 역시 매매대금의 1%입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 관련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인지세는 매매대금이 1억 원이 넘는 때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내야 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에서 애초에 취득한 금액과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세율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야, 지금 뭐해? 나 TV 보고 있는데. 자기야, 나 부탁이 있는데 화장실로 좀 올 수 있어? 무슨 부탁? 있잖아. 이거 무슨 냄새야? 아니, 그게 변기가. 오늘 아침에 오셨는데 변기가 또 고장났어? 아니, 내 잘못이 아니라. 나 진짜. 깨소금 냄새가 진동해야 할 것 같은 이 예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에 어쩐지 좀 구수한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집에 입주한 지 일주일, 남편은요 벌써 5번이나 변기를 고쳐야 했고요. 게다가 난방시설까지 고장나서 전기난로를 사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하자들을 발견한 이 부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나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매 후에 주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도받은 후에는 당연히 매수인의 책임이죠. 또한 매수인이 그러한 하자를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리 알고 샀다면 매매대금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자담보 책임 제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매매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 등을 둘러싼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유권이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자기가 소유한 물건만을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소유물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몰랐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의 일부가 제3자에게 있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제3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나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하자 담보 책임인데요. 매매 계약이 완료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누수나 난방 등 처음 집을 계약할 때 보이지 않았던 흠결이 있다면 그 책임은 집을 판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이런 하자가 있음을 미리 공지했다면 집을 판 사람은 그 책임이 없습니다.